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대평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과 실전 문제 적응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과 직선이 이 사분면에 있는 점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fx라는 것은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f4, f-4 두 개의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f4라는 것은 함수 값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이곳에서 쭉 올라갔을 때 이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당장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이런 식 처리할까요? 길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성질이 있죠? 원이면 밖에서 접선을 그렇게 되면 접선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요 값이 B가 되고 요 값은 A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큰 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저는요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좀 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플러스 4니까 길이가 8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이 길이 A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되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항시켜서 4AB 이렇게 됐고 64 처리하니까 AB 결과가 16이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요 A가 뭐였죠? 이 A가 F4였고 B가 뭐였죠? F- 함수 값이었던 거죠. 자, 그 결과가 16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했습니다. 자, 도형이라서 조금 표현이 좀 낯설어서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은 아주 간단한 피타고라스로 끝나는 그런 문제 이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요. 접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뭐 접선 방정식 관련 문제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F4, F-4가 요 직선의 요 함수 값이니까 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간다. 길이를 구해간다 이렇게 잠시 문자 바꿔놨고요. 그렇다면 접선의 성질 부분에 있어서 원 바꾸기 점에서 원의 근 접선 길이 같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실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여기가 직각 공통 부분에서 두 삼각이 합동해서 이제 이 A 길이가 같아지는 거였죠. 자, 그런 부분들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중간 물론 이제 이렇게 그것은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가는 절차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도형이 갖고 있는 이 성질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메모들 좀 잘 하셔서 정확하게 문제 적용해서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설명 잘 이해되셨겠죠? 좀 잘 안 된 부분은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서 슬기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설명 마칩니다. 이어서 12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의 두 점 A, B에 대하여 AB 연장선 위에 주어진 식을 만족하도록 C의 X좌표를 물어봤습니다. Y좌표는 필요 없으니까 X좌표만 구하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연장선 이런 부분들이 주의할 점입니다. 주어진 식은 더 이쁘게 보려면 AB 길이 대 BC 길이 B는 5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뭐 좌표를 특별하게 뭐 축까지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적인 부분 해주면 A 길이 있고 B 길이가 있는데 AB 대 BC 연장선이니까 이렇게 연장 A의 좌측이거나 B의 우측 이런 부분에 C점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AB 길이를 5라고 해주면 BC 길이는 2가 된다 했으니까 조금만 가면 되겠습니다. C 5 대 2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이렇게 보게 되면 AB를 7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X좌표만 물어봤으니까 X좌표만 열심히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8이 있는데 이걸 7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러면 7 마이너스 2에 56 빼기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5분의 60 처리되니까 12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연장선이라고 한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요, AB 뭐 직선의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직선이 하게 되면 5대 2 이렇게 해서 이 안쪽 점도 또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분점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길이 대 길이 이제 연장선이니까 이거
외부에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OE 해서 이제 바깥쪽에 C점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 직선의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직선의 하게 되면요, 답이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 근데 지금 연장선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바깥쪽 C가 선택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X좌표만 물어봤으니까 굳이 뭐 Y좌표까지 필요 없이 이제 X좌표 이렇게 계산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을 때 굳이 뭐 이렇게 X축, Y축 잡아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2,2 이렇게 찍지 않아도 연산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12 결과 나오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실수 없이 맞춰야 될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12번 잘 하리라 믿으면서 해설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직선 y는 x 점 P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P점의 좌표를 P, Q라고 해주면 이때 좌표 합은 어떻게 되느냐? 1,4분면의 점이다. 호호. 분명히 y는 x의 점이라고 했는데 좌표를 PQ라고 놓을까요? 에이, P점 좌표는 PP 놓으면 되겠습니다. 1,4분면점에 P값이 0보다 크다는 정보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 정보를 처리해주면 우리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공식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루트 제곱 4, 1 처리했고요. pp 대입하니까 p 플러스 5의 절대값. pp라고 쓰니까 되게 쉽습니다. 루트 1제곱 2제곱 처리해도 됐고 pp 들어가는 거니까 3p-3 절대값 거리가 결과 서로 다 같다. 루트 5 소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3p-3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p 플러스 5 한 번은 부호가 다른 이런 결과를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두 개의 산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자, 위쪽 산수는요, 이 p는 8 해서 p 값은 4 나오면 되겠고, 아래쪽 산수 4p-에서 p값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p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4가 선택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p점 좌표가 4,4 이렇게 얻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6이 되겠습니다. 32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좀 정확하게 딱 적용해 가니까 뭐 산수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y는 x의 점, 굳이 좌표를 pq 두 문자 놓을 필요 없죠. bp 처리했습니다. 1,4분면점 부호 처리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암기한 그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연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절대값 풀이할 때는 풀이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이제 한쪽에 마이너스에서 풀어가는 이 두 개의 과정을 살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 좀 처리,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B값 구해서 문제에 맞는 정답을 구해냈습니다. 됐습니까? 전반적인 흐름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항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대신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편리한 거죠. 이게 만약에 PQ 들어가서 연산을 했다면 조금은 복잡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한 부분들 좀 참고로 해서 복습 좀 잘 하시고요. 그러면은 아마 실수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3번 해설 마칩니다. 14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혜인이와 진혁이가 달리기를 하다가 결점을 100m 둔 지점에서 진혁이가 넘어졌다. 안타깝군요. 진혁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혜인이는 40m 앞에 둔 지점에 있었다. 자, 상황 볼까요? 결승점이 있는데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진혁이가 넘어졌는데 막 일어났을 때 혜인이는 40m를 남겨둔 지점에 있었다. 그러면 60m가 되는군요. 자, 상황 판단됐습니다. 혜인이, 진혁이 두 사람과 결승점을 연결한 점이 일직선에 있다고 한다. 좋습니다. 진혁이 위치는 혜인이와 결승점을 연결한 선분, 와우, 여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혜인과 결승점을 연결한 선분을 외분하는 지점이다.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60대 100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찍고 도착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을 기준으로 해서 진혁이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끝났네요. 60대 100. 물론 약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럼 6대 10이라고 할까요? 더 약분 되겠죠.
어떻게 약분되겠습니까? 2로 약분하니까 3대 5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3대 5로 외분하는 지점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m 값이 3, n 값이 5 이렇게 처리했는데 2m 플러스 n을 구하라는 얘기는 1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내분, 외분 위치 파악해서 답을 해 갈 때, 자, 이제 무엇과 무엇이 기준인지 확실히 봐야 되겠죠? 해인과 결승점. 몇 대 몇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표현하는 방법 확실하게 좀 한번 잘 익혀두면 되는데 사실은 매우 간단한 건데 의외로 실수가 좀 많이 생기는 거라서 다시 한번 좀 점검 차원에서 체킹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몇 대 몇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게 또 이제 표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해인과 결승점 그리고 결승점 해인 이 또 표현에 또 달라지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해인이와 결승점을 연결한 선분 A, B를 연결한 선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정확하게 표현 잘 체킹해서 실수 없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대평고 문제 풀이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점 C점 좌표 A, B라고 그래프의 점이니까 뭐 됐고 요 좀 특이한 수식이 나왔네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넓이 최대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하하, 근데 요 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 직선하고 연결이 돼 있군요. 요 직선은 2x-y 플러스 9는 채로 이렇게 된 직선인데 요 식 형태에 a, b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근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요 오른쪽 편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려갈 때 아무 쪽이나 막 이런 데 이렇게 원 그려가는 게 아니고 자, 오른쪽 편에 그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오른쪽 위에 있는 점 잡아서 원을 그어가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직선에 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하는 그림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가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이 원에서부터 직선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가장 커져야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접할 때 그럼 이 거리가 가장 멀어지겠죠? 자, 그럼 그런 곳에 바로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심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하고 직선 2x인데 이제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y절표 몰라서 k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접하는 거 기울기는 유지하면서 접하는 점을 찾아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D를 해야 되는데 뭐 D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그냥도 풀이를 진행해야 될까요? 됐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부호를 싹 바꿔서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2차 함수는 y는 이꼴 2x 마이너스 7 되는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는 거니까 사실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이거 플러스 4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좌표 x-2의 제곱은 제로 해서 x는 2 이렇게 처리돼야 되니까 이 좌표가 뭐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2를 대입을 하니까 4에 이제 마이너스 3 때문에 k값이 9에 나온 건데 자, 어쨌든 중심 좌표가 될 만한 곳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선하고 거리가 곧 뭐가 되겠죠?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직선 방정식 다시 2x-y 원래 직선이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플러스 9죠. 플러스 9 이꼴 제로 하고 2, 마이너스 3하고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제곱해서 4, 1 처리가 됐고요. 2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3 되는데요. 9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루트 5 됐고 자,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16이 됩니까? 16?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반지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원 넓이니까 원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5분의 16제곱? 16제곱이 256이었던가요? 와, 숫자 커집니다.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2p, 이게 지금 p분의 q인데 2p 플러스 q를 하라는 얘기는 10 더하기 또 256 해서 또 웬 또 이런 변화를 또 뭐 어떡하죠?
대단한 게 아닌데 266 이런 형태를 답을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중요한 부분들 때문에 체킹한 거지만, 자, 원 위에 점이 있다. A, B 이건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요 직선, 요게 또 무슨 뜻이냐? 원이 요 직선을 중심으로 요런 쪽 편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접한다. 그런데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되겠다. 그러면 원을 좀 크게 그려라. 크게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이게 이제 아이디어죠. 이걸 평행 이동시켜서 접선되는 이런 위치에 할 때 이제 이 길이가 가장 커지는 거니까 원이 좀 가장 큰 원, 이따만한 이런 형태의 원을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평행 이동시켜야 되니까 는 K 해서 접하는 접선 찾았고 그 다음에 점도 찾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접점 좌표 2, -3 찾았고요. 됐습니까? -3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될 거를 좀 찾았고요. 됐죠? 그 다음엔 뭐 넓이는 이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흐름틀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좀 설정해 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최대가 될 때는 이제 접선을 이용해서 좌표 찾고 거리 구해가는 과정 거듭거듭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학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습 철저히 잘 해야 되겠죠. 자,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16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마름모와 2,2 점이 있습니다. 점 P에서 마름모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또 차이를 구해달라. 그렇군요. 자, 2,2 기울기, 자,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요.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점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갈 때가 가장 가깝죠? 자,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쭉 기울기가 이 형태를 그어야 되니까 이 형태를 쭉 긋겠습니다. 대략 그어졌나요? 자,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 가장 먼 거리는 어디가 될까요? 자, 이게 만약에 연장선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와 있을 텐데, 자, 이곳에서 그러면 가장 이게 직각 모양이니까 가장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이 이런 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할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니까 A점이 있을 때 거리가 가장 크겠습니다.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풀까요? 2,2하고 마이너스 2,0하고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4제곱 16에다가 루트 2제곱에 4 해서 루트 20이니까 계산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값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뭐 직선의 방식을 만드는 게 제일 속 편하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고 전체에다가 2를 곱하기 하고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그 다음에 이제 2,2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루트 14 처리가 됐고요. 2를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 처리가 되죠. 그럼 루트 5분의 4 해주니까 5분의 4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구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차를 구하라고 했죠.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분의 10에서 빼니까 5분의 6이 되나요? 5분의 6 루트 5 처리해주면 차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최대 최소되는 점 찾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직선 자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직되게 하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을 싹 만들어서 직각이니까 뭐 제일 먼저 만나는 점이 이제 최소가 되는 점 됐고요. 최대가 되는 점은 역시 그 수직되는 부분에서부터 가장 멀리 이제 나중에 이제 피타고라스를 했을 때 이제 직각으로 갔을 때 이제 멀어지는 점이니까 A점 이렇게 좀 찾은 게 좀 효율적으로 잘 찾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점, 최소는 이제 아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습니다. 점과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도형이 갖고 있는 좀 약간의 그 수직이라는 그런 특징을 좀 이용해서 최대 최소되는 점을 찾아간 점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17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를 꼭 집어넣은 삼각형의 세 변에서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각각 만들어라. 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럼 대략 A, B, C 이렇게 잡았을 때 A, B를 2대1. 우와, 그러면 2대1 이렇게 외분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와, 그 다음 B, C를 2대1. 오호. 그 다음에 CA를 2대1. 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런 점이 D, E, F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공식을 일일이 다 쓰기가 좀 뭐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2 B점 좌표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여기 D점을 요 둘의 중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4를 만들려면은 여기가 이제 뭐 7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2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4를 만들려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7, 마이너스 6 하면 될 것 같고 C점 좌표가 4,3 중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계산이 좀 빠르죠. 자, 그러면 이제 8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6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6을 만들어야 되니까 6을 만들었으니까 8이 있으면 됩니까? 6,8 됐고 중점인데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있어야 되니까요. 4 만들어야 되니까 1이면 됩니까? 자, 지금 이제 좌표를 좀 찾았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DF 정말 다 찾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게 중심을 이런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자, 원래 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하고 동일하게 나눴을 때 동일한 B로 내분 외분했을 때 무게 중심 어떻게 돼요? 같거든요. 그냥 ABC 가지고 무게 중심 할 건데 안타깝네요. 자, 무게 중심 좌표 구합니다. 4, 3 6에다가 마이너스 3 했으니까 3이니까 3으로 나눠서 1 되겠고 그 다음 6 마이너스 5에다가 1 빼니까 3에다가 또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확인도 한번 해드릴까요? 6, 7, 13에 이렇게 되면은 3 되고 같죠? 1 이렇게 나누고 확인됐습니다. 자, 해서 무게중심 좌표까지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딱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 뭘 하는 거죠? 자, 넓이 요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원래 그럼 뭐 큰 이 삼각형이 뭐 이런 삼각형을 낼 수도 있었는데 넓이에 또 그러면 또 뭐 3분의 1 이렇게 쪼개지면 같으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런 거 낼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산수가 좀 만만치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소수령이니까 또 답지까지 감안한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DE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2분의 1에 이거 쓰는 거 기억하십니까? 6, 8, 7,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면 이제 조금 빨리 계산할 텐데 이거 좀 여의치가 않죠? 자, DE 길이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 X좌표 차이가 1입니다. Y좌표 차이가 14니까 14제곱이 되나요? 와우,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길이를 구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DE 직선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 방식 구하려면 자, 기울기 X가 1 증가했을 때 Y는 이게 또 14나 감소했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큰가요? 그 다음에 좌표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6, 8을 이용할까요? 6, 8 이렇게 되면 이제 직선의 방식이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4x에다가 플러스 14 곱하기 6을 해줘야 되니까 6, 4, 24에다가 84네요. 84에다가 또 8 더하기 해주니까 92가 되겠습니까? 오, 아주 독특한 직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구했을까요? 14x 더하기 y 더하기 95 빼기 92는 이꼴 제로 1,1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루트 1 더하기 14 제곱분의 1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절대값도 붙여야 될 거니까 15 마이너스 92 해서 절대값 딱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해볼까요? 자, 2분의 1에 밑변기를 쓰려고 그럽니다. 루트 1 더하기 14제곱을.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1 더하기 14제곱에 자, 92에서 15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에다가 77인가요?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워지거든요. 센스 있죠? 계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2분의 77 이렇게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령이라서 또 나중에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좀 달리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세 점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변을 이렇게 외분하는 점을 DF라고 했는데 위치 부분을 그래서 D, E, F의 위치 부분들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산수를 그냥 공식화 하지 말고요. 외분점 공식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다시 AD의 중점이 B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이제 빨리 좀 구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좌표를 모두 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무게중심지라고 해서 그냥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구해도 되거든요. 됐습니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해도 되는데 DF의 무게중심에서도 아까 같다는 거 좀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또 ABG의 넓이를 이용해서 뭐 처리를 해 가도 되는데 그건 좀 너무 불편한 거니까 그냥 좌표 구했으니까 좌표를 통해서 넓이 구해가는 과정, 그러면 D 길이 구하고 D 직선 방정식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서 높이 구해가는 과정이죠. 높이. 됐습니까? 밑변 길이 쓸 거고 높이 써서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객관식이었다면 좌표가 주어져 있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신발끈 공식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또 구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전반적으로 산수 과정 그리고 이제 도형이기 때문에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착실하게 복습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좌표 평면의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다. 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알아야 조금 더 수월해지겠네요. 자, 이 직선을 우리가 구했다고 치면 원으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 거네요. 거리의 또 최소값 구해달라. 자, 저런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략 1, 2, 3, 4 여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커야 되겠다. 뭐 설마 이런 직선 그어서 이렇게 이 거리 되는 건 아니겠죠? 거리 그으면서 좀 느낌이 왔습니다. 하하, 여길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돼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직각돼야 되는 요 거리가 되는 건데 이 거리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직각. 그러면 바로 여기까지 거리 3,4하고 원점까지 거리가 곧바로 거리가 이제 가장 큰 거리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 거리보다는 항상 짧은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니까 수직되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좌표 3,4 지나야 되니까 x-3 플러스 4 처리해주면 직선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완성을 해볼까요? 자, 4배에서 4y는 마이너스 3에 x-3 더하기 16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은 3x 플러스 4y 여기가 9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5는 이꼴 해서 직선의 방식을 완벽하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직선들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은 또 8,6? 뭐 중심이 8,6이니까 거리를 구해가면 되죠. 자, 8,6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루트 9, 16 처리가 됐고 8 대입하니까 3, 8이 24, 6 대입하니까 4, 6, 24, 24 파트인가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로 처리가 됐고 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3 이렇게 처리되면 됐습니까? 자, 거리 구했습니다.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니죠. 우리가 직선 있고 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거리 구했는데 최소 거리가 되려면 여기서 뭘 빼야 되겠죠? 반지름을 제거해야 되죠. 자, 그래서 5분의 23에서 반지름 빼니까 5분의 5를 빼니까 18 이렇게 처리돼서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놓은 그 절차가 조금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네요. 3,4를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수직돼서 쫙 하게 되면 거리 자체가 5가 되는데 다른 것들을 다 긋게 되면 이 5보다는 짧은 거리들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선 자체가 3,4를 지나면서 요게 이제 원점에서부터 수직되는 요런 직선의 방식. 와,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직선과 원과 최단 거리를 구하기 거리 최소값 구하면 중심에서부터 거리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역시 점과 직선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구해서 반지름을 빼야 되는 거니까 거리 열심히 구하고 그곳에서 반지름 빼면 이제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되짚어봐도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자,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이론 정리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잘 공부해야 되겠죠? 자, 20번 해설 마칩니다. 20번 끝으로 대평고 해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